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방송 오늘 한 주의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방송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추석 연휴, 긴 연휴 동안 좀 나들이 좀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다시 또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요일 오늘 하루만 또 버티면 다시 주말이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 기분 전환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다행히도 어제 힘들었던 시장이 좀 만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의 영향으로 SK하이닉스 주가 목표 주가를 반 이상 내려잡은 모건 스탠리의 영향으로 장중 10%가 넘게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좀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이 시장의 주도 섹터가 뭔지 감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로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다음 주 시장 미국 증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좀 펼쳐 나가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시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와,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연휴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번 연휴 때 친가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하도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요. 네. 야, 요즘 좋은 주식 뭐가 있냐? 뭐가 종목이 뭐가 있냐? 네. 야, 2차 전지는 어떻고 반도체는 어떠냐? 어. 야, 엔비디아는 올라갈 것 같냐? 어떨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뭐하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삼촌 저도 사정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삼촌. 그냥 요즘은 그냥 단타만 해가지고 짧게만 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제 얘기하면서 이번엔 좀 연휴를 좀 길게 지나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전 전문가님 그 잔소리 메뉴판 아세요? 잔소리 메뉴판이요? 네. 그게 뭡니까? 그 뭐 이제 어른들한테 듣기 싫은 잔소리 있잖아요. 아, 그거 있죠. 네, 내가 뭐, 제일 싫은 잔소리니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둘째 언제 가질 거냐? 그런 소리가 제일 좀 듣기 싫습니다. 그래요. 그럼 용돈을 달라고 하셔야죠. 이제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데 용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도 그쵸?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네. 약간의 용돈을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 그래요? 그래요. 다음 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용돈 좀 받아야겠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간밤에 뉴욕 네. 증시가 네. 이 B컷의 영향으로 네. 훈풍을 하루 네. 늦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 지수가 2.5%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이 됐네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의 핵심 포인트 한마디.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 주식 방송에서요. 네.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PI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종목이 향후 목표가가 얼마가 갈 것 같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일이네요. 20일이죠. 9월 20일 12시 3분 23초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보다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19일은 연준에서 B컷을 했어요. 네. B컷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설마 했는데 그래도 사실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더 높긴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낮은 확률을 뚫고 B컷이 네. 단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B컷이 진행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5.50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5.00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번 연내에도 금리 인하를 0.25로 두 번을 하느냐 아니면 0.50으로 한 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4.50에서 4.0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제였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 쪽에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와, 저는 무슨 전쟁 터진 줄 알았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 JP모건에서 매도권을 내놨어요. JP모건에서 매도권을 내놓으니까 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갑자기 쫙 빠져버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네. 이 모건스탠리, 우리나라 정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리포터 내기 전에 저는 매도를 했잖아요. 어우. 매도해놓고 갑자기 리포터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어제 코스피 코스닥이 장초반 갭상승했다가 이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쇼크로 인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오후쯤이었습니다. 이 오전까지만 해도 주식 방송이나 경제 방송이나 뭐 지상파 방송에서 항상 나와서 이 딴따라 전문가님들께서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근데 나는 네. 되게 소름 돋았어요. 네네. 학교도 고려대학교 나오고 하버드도 나왔고 뭐 스탠버드 나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중요한 건 삼성이 3% 빠지고 하이닉스가 9% 빠지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가 2% 빠지는 게 맞는 거고 코스닥도 2% 정도가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어제 어떻게 됐죠? 코스피 코스닥 잘 지켜줬어요. 네. 즉 그건 뭐냐? 반도체 쇼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컷에 대한 금리 인하 그 기대감에 작용이 돼서 어제 국내 시장에 수급들이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쇼크를 어느 정도 막아준 겁니다. 그 신규 자금이. 네. 근데 뭐 반도체가 빠지니까 금리 인하 선반영됐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빠지려면 모든 종목들이 빠지고 지수도 빠져야 될 텐데 그렇지. 다른 종목들 지수는 지켜줬는데 사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폭탄을 맞은 거거든요. 이게 금리 인하 선반영 때문이라는 의견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SK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확 내려잡았습니다. 26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으로 내려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제 하루 동안 SK하이닉스 갑자기 장중 11%까지 낙폭이 됐다가 6%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선행 매매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게 네. 모건 스탠리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 네네. 이 모든 회원사 중에서 SK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매도하면서 네. 굉장히 강한 매도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선행매매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엄청 놀랐겠죠. 네.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네. 원래 빠질 자리였어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하기 전에 엔비디아로 인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금리 인하 수혜주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시즌이 진행한 후 하이닉스가 빠지더라도 3% 아니면 4%밖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네. 여기서 여기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 리포트 하나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투매가 나왔죠. 네. 즉 어제도 외국인들이 투매가 나왔었던 거고 외국인들이 빼니까 기관들도 뺐던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제 리포터 전후에 매도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네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모건 스탠리도 외국인 투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의매매 조사해야 한다 뭐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정부가 좀 움직여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뭐 이거 가지고 선의매매 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하이닉스가 저번 주도 어느 정도 빠졌고 좋은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모건 스탠리가 매도 리포터를 내면서 더 빠진 게 아쉬운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금리 인하가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전문가님이 일단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으니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런 정말 예상치 못한 사태로 인해서 좀 많이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SK하이닉스 정말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이닉스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여기 이 화면을 잘 봐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오늘부터 조금씩 계단 현식을 또 무산의 현식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은근슬쩍 움직일까 말까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5% 이상 상승하다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에이씨 9장 안에 버릴 거야,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이 너무 좋아서 수급이 분산되는 것 뿐이에요. 수급이 분산되는 것 뿐입니다. 너무 좋아서. 중요한 건 시장이 너무 좋아서 수급이 분산이 돼서 종목들이 차익이 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부터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모건 스탠리만 우리가 탓할 게 아니에요. 네. 솔직히 이 DM 옛날부터 매출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DM이
떨어지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나마 좀 감산을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었죠. 네, 가격을 끌어올렸던 거고 네. 이거는 삼성 쪽에서만 약간 좀 좋은 거고요. 네. 이 DM 쪽은 하이닉스는 어차피 DM으로 뭐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래요. HBM 근데 모건 스탠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응. HBM 메모리, HBM 공급 과잉 영향. 어. 옛날에는 HBM 공급이 과잉으로 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으면서 갑자기 이번에는 HBM 공급 과잉 영향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HBM 부족하다 하더니 갑자기 공급 갑자기 과잉이라고 던집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리포터에 잘못 적은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리포터에 우리가 의존을 하고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DM 부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넌 놓고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똑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면은 어디로 들어야 한다? 여기 위성통신만 있잖아요. 위성통신만 있잖아요. 네네. 위성통신만 통해 가지고 더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네. 이제까지 방송을 통하면서 하이닉스 아직까지 살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이제까지 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이닉스를 못해도 한 달 동안은 가지고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고점에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만 해도 하이닉스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사태까지 예측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은 좀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SK 하이닉스를 지금쯤은 담아보셔도 괜찮다. 한 달 정도는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네네. 1분만 삼성전자 차트 한 번만 보시죠. 삼성전자도 한번 네.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부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12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이 삼성이 이제까지 빠졌던 이유는 증권사 리포터들이 다 하향으로 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언제는 이 삼성전자 주가가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지만 증권사 리포터하고 정반대에 올라간 적이 많아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제 1,200원 중반대까지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알아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7월달의 최고점이었던 88,000원까지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에이, 10년 동안 더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이신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 가세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서 2년 동안 삼성전자에 현금이 묶여서 다른 종목 못 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난 이 삼성전자 언제 올라가요? 9만 전자, 10만 전자, 막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있다가 현금이 다 거기에 묶였어요.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은 88,000원까지 평단가 매수를 좀 조절을 하시고 그 안에서 88,000원 오시면은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88,000원이 올해 안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1,200원대 중반에서 1,240원까지만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통화 정책, 통화 정책 PPT 있을까요? 통화 정책이요. 네, 금리 인하요. PPT.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의 반증? 당연하지. 왜? 경기 침체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경기 부양책으로 나오는 게 금리 인하니까요. 그러면 시장은 부위에 있습니다. 한쪽은 금리 인하, 한쪽은 경기 침체. 그러면 한쪽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무너질 때도 있고 한쪽은 또 금리 인하로 경기 불황으로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네. 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싸우는 부분인데 역대 미국 금리 인하기에 이번에 20년 만에 비컷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년 동안 금리 인하 시즌에는 계속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은행에 있는 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으로도 가고 주식시장에도 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뭐죠? 부동산은 사실 제가 뭐 이제 우리 방송 끝나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이죠. 그분 네. 순천장 3단 전화 받더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네. 제가 얘기하기로는 네. 이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들이 아마 이제 고객들 많아지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합니다. 이번 거는 제로금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잠깐 반짝 상승할 수는 있더라도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이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면 부동산 쪽에 있는 자금도 주식 자금에 올 수가 있는 거죠. 즉
옛날에는 제휴금리 때는 부동산하고 주식자금이 올라갔지만은 지금은 제휴금리가 아닌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값이 올라가지도 않고 주춤하면은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주식자금에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한 바퀴 도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문가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뭐 내 방송인데, 내 방송인데. 그렇습니다. 이따가 마주치는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금리 인하가 0.5%포인트가 됐는데 왜 되자마자는 그다지 시장이 반응이 없었느냐. 네. 이렇게 금리를 갑자기 0.5%포인트나 내린 게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경기 침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 남아있던 의심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 의심을 좀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어제 그 발표가 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파월 의장 말대로 경기 침체가 뭐 그다지 심하지 않구나, 경기 침체가 우려를 안 해도 될 정도구나라고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하루 늦게나마 미국 증시가 이렇게 반응을 해준 모습이었고 우리 증시도 어쨌든 오늘은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간밤에 또 7%가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면은 돈을 빌려서 차를 사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7%가 넘게 올랐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요. 자, 지금 다시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그동안 금리 인하를 5차례 정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때 보시면 2001년에 닷컴 버블 붕괴 이때 그리고 금융위기 2007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 2019년에 최근에 3차례 이렇게 금리를 인하를 했었고 이번에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했죠. 네. 근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 주사를 맞겠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1년 후에 보면은 경기 침체가 3번 정도 왔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했던 것도 4회 정도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파월 의장은 경기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빠르고 좀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으로 보이니만큼 여러분들도 금리 크게 내렸다고 해서 경기 침체 오겠구나 우려하시기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안정되겠다라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1970년 이후에요. 전문가님 통화 완화 시기, 지금처럼 이렇게 통화 완화 시기에 첫 금리 인하하고 6개월간 평균 지수가 14%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국내 증시는 거의 네. 한 달 만에 14%가 빠지는데. 와. 그래요. 미국 증시는 과거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금리 인하 딱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14% 지수 올랐다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오,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차피 시장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연 이자율이 뭐 7.8%, 뭐 8% 나오는데 그것도 7, 8% 솔직히 7, 8%다 나옵니까? 이것저것 다 빼면 4%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은행이 지금 3.50인데 다음 달에 중국 달러 감당 가야겠죠. 한국도. 그러면 미국 달러 가지고 지금 3.50이니까 여기서 0.50에서 비컷이 되면 한국은행한테 이제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3.50에서 3% 떠지면은 에이씨 정기예금 넣었는데 이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지금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식이나 나도 해볼까? 지금 삼성전자 사죠.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 오고 우량주도 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네. 앨런 말을 되게 집중 있게 봐야 돼요. 네네네. 우리 앨런 이모님의 말을 되게 집중 있게 봐야 돼요. 네. 앨런 이모님이 예전에 파워 의장 전에 FOMC 의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 의장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매우 금전적으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우.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 네. 지금 어차피 이거는 근데 여기서 앨런 이모가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 네. 어차피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할 건데 앨런 그러네요. 이모가 여기서 다-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JP 모건 네. 연준 11월에도 비컷 가능성이 있어. 오, 이 어제는 삼성전자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니만 오늘은 또 그거는 모건 스탠리. 모건스탠이군요. 그래요. 이거 좀 헷갈리게 말이야. 헷갈려요. 12호에도 비컷 가능성이 있어. 12호에 비컷 가능성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왜냐면 상관없죠. 왜?
어차피 두 12월 번에 달에- 나눠서라도. 아니 12월 달에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요. 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네. 이제까지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동결시켜도 인상을 시켜도 국내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 하지만 네.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은행이 미국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릴 때는 네. 그때는 한국 시장이 한국은행한테 집중을 했어요. 전문가님 그러고 보니까 금리 뭐 인상 시기나 뭐 동결 시기에는 전문가님이 뭐 한국은행 그 금리 회의 통화정책 회의 있을 때 네. 그다지 관심을 안 가지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집중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이찬용 총재님에 대한 네. 그 얘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귀에 좀 기울합니다. 한국은행한테. 좋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다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은행에 가고 있습니다. 네.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우리가 적금을 하려고 해요.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은행원 쪽에서는 아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자율이 지금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혜택 못 받으십니다. 오. 고객님. 네네. 그래도 금리가 4.50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4.50 다 받는 게 아니죠. 어. 다 빠지고 하면 2.8%죠.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금 3.50에서 3 비커스 진행한다고 하면 3.00이고 네. 그러면 은행 자체에서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100만 원 집어넣어서 1년 동안 1000만 원 해가지고 이자율이 20만 원이면은 차라리 100만 원을 한 줌모 사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버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님 말에 설득이 딱 됩니다. 음.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금리 인하가 된다는데 누가 정기예금에다가 이자가 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네. 하지만 주식을 해봤던 사람들은 옛날에 그 달콤한 그 수익을 맛봤던 그 기억 때문에 또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규 자금들이 좀 쑥쑥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환율이 1,300원대 초반쯤에 있는데 네. 1,200원대로 곧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어제도 팍스 통신망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환율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매수세가 들어올 경우 그리고 한국은행도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도 이렇게 수급이 좀 돌게 된다면 삼성전자 올해 안에 지금 63,600원이거든요. 88,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중요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피디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돌발 상황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네. 이 삼성전자 21년도 12월 달에서 1월 달에 아마 8만 원에서 9만 원대 최고치 찍었던 게 있을 거예요. 네. 월봉이 아닌 연도별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21년도로. 연봉으로 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환율 마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술. 이 마술사에는 이은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드도 있어요. 네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1,200원대. 응. 환율이 지금 현재 최고점이 1,300원대인데 응. 지금 현재 1,200원대 되면 삼성전자는 응. 어떤 가격이 될까요, 여러분들? 88,000원. 88,000원. 88,000원 되면 다행이지. 85,000원. 8만 원.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도에 삼성이 제일 최고치 찍었을 때가 아마 10만 전자일 겁니다. 10만 원 조금 안 됐던 네, 것 같아요. 10만 원 조금 안 돼요. 자, 스톱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가까이 와서 보세요. 네. 자, 저 때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저 때가 9만 원대 중반이었죠. 96,800원입니다. 96,800원대였습니다. 네. 자, 96,800원일 때 저 때 환율은 1,230원에서 1,250원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즉 저 때는 또 금리 인하가 시즌이 됐대였고요.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1,300원 중반대에서 1,200원 중반대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외국인들은 환차익으로 인해서 손해를 안 보려고 계속 반도체를 순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이 1,200원대 중반대로 오면은 네. 삼성은 이번 연도에 다시 한번 최고점은 85,000원대에서 93,000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가면 진짜 큰일인데. 와. 어쨌든 네.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월봉 현식이에요. 네. 21년도 월봉인데 환율이 그때는 1,200원대 중반대였어요. 와. 환율만 1,200원대 중반에서 초반까지 된다고 하면은 네.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투심을 견인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로는 왕초인 삼성전자를 올려주겠죠. 좋습니다. 자, 환율이 지금 1,330원대인데 1,250원대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삼성전자 주가가 85,000원에서 최고 93,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지금 63,500원, 63,000원대인 삼성전자 유망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 10년 담아두실 분들은 걱정하실 것도 없겠지만 너무 이제 물려 계신 분들 지금부터 이제 삼성전자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오늘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미 됐습니다. 한 25분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동결을 했어요. 사실은 지난 7월에 약간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상을 좀 하면서 8월 8일이었죠. 우리가 그때 블랙먼데이를 겪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동결함으로써 일단 뭐 급한 불은 끈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부각이 된다면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부디 일본이 좀 금리를 아주 천천히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전쟁 문제도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일단 국내적인 이슈로 보자면 금투세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3년 정도 미루자라고 했어요. 사실 3년을 미루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이미 이런 유예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최고위원으로는 두 번째로 김민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4일입니다. 이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고 해요. 이때 이제 당론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정말 사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24일날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유예잖아요, 여러분들. 유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폐지다. 네. 이거 폐지 아니고 유예로 가면 한국 국내 시장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국내 시장은 민주당이 유예로 간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해야 한다. 폐지가 아니고 유예로 가면은 국내 시장 계속 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네. 시장이 또 이거 하나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유예로 기꺼이 유예로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폐지를 해야 한다. 폐지 안 하면 시장이 망한다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무료수분으로 하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예로 뜻을 모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유예로 뜻을 모아야 한다는 네. 것보다 유예의 뜻은 두 번째고 네네. 첫 번째는 폐지가 되면 제일 좋은 건데 폐지가 되면 제일 좋은 건데 네. 사실 유예로 된다고 해도 3년 동안만 유예한 거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반응은 크게 하지는 않는 거죠. 그거 아쉽네요. 아쉽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계속 폐지를 해야 한다. 폐지 안 하면 국내 시장이 망한다. 이걸 자꾸 언론에다가 얘기하면은 국내 시장이 유예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금투세 부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 거는 폐지가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뭐 그동안도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에 투심을 견인하는 건 외국인입니다.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사실 금투세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되게 좋겠지만은 네네.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똑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또 시장 환경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웬만하면은 현금은 좀 자제하시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부합실성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이 부분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우리가 그만큼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시장에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음.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기를 시켜 드릴 테니까요. 뭐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더 우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야지 자료 준다고 하셨는데 저기 전문가님 쪽에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처럼 지금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면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띄워드립니다. 링크 터치만 하시면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벌써 저희 방송 시간이 30분이 흘렀어요. 그 빨리 지나갑시다. 50분 중에 30분이 흘렀는데 저희 통신방 들어오시면 24시간 우리 전문가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내가 무슨 있으니 24시간 뭐 23시간 뭐 무인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완전 무인기계 마냥 계속 치거든요. 무인 자판기처럼 우리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저한테 키보드 사줘야 합니다. 진짜. 키보드요? 어? 키보드 고장 났어요? 키보드 고장 났습니다. 키보드 고장 나가지고 집에 와이프가 쓰는 거 그거 갖고 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치셨으면은. 그거 비싼 거였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 고생해서 작성한 자료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미국 대선 사실은 TV 토론 이후에 어느 정도 해리스 후보가 굉장히 선방을 했고 이제는 뭐 토론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디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이 움직일지는 뭐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대선이 한 2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은 앞서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딱 갈피를 못 잡는 게 네. 지금 현재 트럼프가 되게 박빙으로 되게 우세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합주에서. 네, 경합주에서 또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정치적인 선정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가 네. 좀 대단하다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해리스 쪽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혼자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연휴 때 트럼프가 한번 또 암살 미수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맞아요. 네,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총을 2번 맞기도 예전처럼 한 번 첫 번째 암살 미수 있을 때처럼 그렇게 크게 지지율로 격차를 못 올리고 있어요. 네. 근데도 지금 지지율이 좀 어느 정도 동등하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될 수가 있다. 이걸 계속 전 세계한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는 금리 비커서 경제가 매우 나쁘거나 정치를 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 뭐 지금- 이것도 솔직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한 것 같고 해리스는 어디까지나 이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 순서인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요즘 최근에 계속 분쟁이 있었는데 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해리스 쪽으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했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 관련주들은 계속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 대선이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방송하는 날짜에 그때 이 생중계가 되면 우리도 할 텐데 그때 아마 이 미 대선 이게 지지율이 더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지 생중계 한번 해봅시다, 아나운서님. 좋습니다. 아마 개표가 완료되는 시간쯤이 우리 방송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 늦게니까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이야기는 했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황제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액면가가 100만 원이 넘는 종목, ETF 종목들을 제외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한 황제주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하원에서 가결이 됐죠. 이 부분이 이제 상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관련주의 가장 큰 호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도 삼바의 주가 급등 배경인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기업들의 호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삼바가 12개월 전망 PER이 59.95배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었고 최근에 바이오 업종 누가 뭐라고 해도 굉장히 강한데
전문가님은 그래도 바이오는 안 하시겠다. 아, 저는 바이오는 안 합니다. 그래요? 바이오는 안 하고요. 네. 근데 제가 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저번 주에 바이네스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왜냐면 생물보안법 쪽에서는 대장주는 바이네스가 대장주거든요. 네. 삼성 바이오리스는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황제주 등극은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중소형주 쪽에서는 바이네스가 대장주 등극했죠. 네. 바이네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바이네스 같은 경우는 어제 상가 달까 말까 하다가 어제 이탈이 되고 잠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상승 중인가요? 자, 오늘도 약간 좀 상승 중이죠. 바이낸스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날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문보안법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낸스는 생문보안법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 늘 체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바이낸스를 그때 통신망 보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수익이 나서 정리하셨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들어가는 건 또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달콤한 때 들어가면은 제일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흡 먹을 수가 있어요. 흡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자, 바이오 관련주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에 의하면 약간은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들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손이 빨라서 단타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매매를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부분 여러분들 저희가 이 리튬과 2차 전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방송에서 엘보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을 했어요. 미국의 세계 최대 리튬 기업인데 최근에 CATL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죠. 리튬 감산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감산을 함으로써 좀 가격을 제고하려는 건데 이 때문에 엘보말 주가가 하루 만에 뭐 14% 급등을 하고 했었어요. 오늘 장에서 리튬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게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을 대장으로 말씀해 주셨죠? 에코앤드림도 있었고요. 네, 에코엔드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유위 에너테크, 어우. 유위 에너테크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리튬 포스하고 하이드론 리튬도 대장주지만은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회사가 좀 이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리튬 포스가 10% 정도 상승했다가 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오늘 시장이 다 차익이 되고 있는데 네. 리튬주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유심히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유심히 보는 거는 우리 저번에 한번 수익 창출했었던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하고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이 포스코 엠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포스코 그룹 내에서 리튬주로 양극재 쪽으로는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 리튬 쪽으로는 포스코 엠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20% 정도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한번 크게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있죠.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시장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시장 영향으로 좀 차익이 됐다가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상승이 되면서 엠텍이 또 상승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엠텍을 앞으로 유심히 좀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강원 에너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이 요즘에 강원 에너지로 갈아타셨어요. 강원 에너지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네. 뭐냐면은 이 강원 에너지도 리튬 추출로 인해 가지고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강원 에너지가 리튬 쪽으로 좀 강한 흐름이 좀 요즘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계속 보이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세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원 에너지하고 포스코 엠텍은 다음 주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튬 얘기를 좀 해봤으니까 우리가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네, 부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자, 옆에 보시면은 네. 우리 아나운서님 에코프로부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자, 에코프로 한번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에코프로 이 뭐야 저게? 저 부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윗골이 달린 거야. 뭐 차트가 보이는 거야. 뭐 순간 이동하고 있는. 뭐야 저거? 계속 왔다 갔다가. 그래도 이래봬도 오늘 2.5% 정도 상승 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밑에 보면 거래량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네. 거래량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은 또 강하게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고 한 번 약하게 나올 때는 또 약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에코프로가 현재 저는 못해도 11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만 원이 안 되는데. 네, 8만 원의 때인데 11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극재입니다. 이 2차 전지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가 갖고 온 이 2차 전지 안에서 다 양극재 관련주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양극재 안에 또 뭐가 들어가냐? 이 배터리 쪽에
이제 배투전 망간, 니켈, 리튬이 들어가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양극재가 올라가고,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 양극재가 올라가고, 망간이 가격이 상승되면 양극재가 올라가고, 네.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많이 됐다고 하면은 양극재가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전기차에는 양극재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앞으로 저는 향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뿅.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시장 영향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 한 번 상승했던 에코프로 BM은 8%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즉 옛날만큼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옛날에는 무거운 종목이어서 5% 상승해도 우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무거운 종목이 아니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하루에 10% 이상씩 상승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뿅. 뿅. 자, 포스코 퓨처엠도 양극재 주 원료 회사입니다. 하지만 대장주는 포스코 그룹에서 2차 전지에서 제일 먼저 상승 나오는 건 포스코 엔텍이죠. 이 포스코 퓨처엠은 앞으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리튬 주추 사업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동안 이 포스코 그룹은 리튬 쪽을 이 원자재를 중국 쪽에서 OEM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2차 전지 기업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쪽에서 리튬 추출을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공장 부지를 계속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형성이 되니까 이 포스코 그룹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으로 양극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또 그리고 볼까요? N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N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때 우리 전문가님이 우리 와이프님 다음으로 사랑했던 종목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 다음은 아직도 사랑해요. 그래요. 아직도 사랑합니다. 네. 제 마음은 이때 제 마음은 인편단심이기 때문에 네. 인편단심이기 때문에 NNF 아직도 좋아합니다. 근데 네. 요즘 NNF가 자꾸 외도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외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NNF 올라갈 땐 또 뭐가 올라간다? 세온니스가 올라가죠? 세로닉스. 네, 근데 요즘 세온니스도 약간 좀 외도를 하고 있어서 가온니스로 바뀌었어요. 세온니스도.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NNF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로 여러분한테 말장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내가 항상 말장난 하는 거 봤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 NNF 전 유심히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이 테슬라가 네. 말이 많지만 사이버 트럭이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의 관련주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 이노텍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쪽에 양극재 쪽에 제일 중요한 요소인 하이니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NNF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는 않겠지만은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보다도 향후 2, 3년 동안 NNF가 저는 더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NF가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NNF는 최근 이번 연도 4월 달에 9조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이니켈 쪽으로. 하지만은 그 회사가 어딘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거래 파트너 조건상 공개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니까요. 네. 금양이 2조 원 금양이 2조 원 계약했다고요? 2조 원 계약하면 뭐 합니까? 주가 23% 상승했다가 12% 지금 윗꼬리 다니고 빠졌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NNF 같은 경우는 이 양극재 9조 원 이상 계약하고 지금 주가는 저 모양이지만은 주가가 지금 바닥이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NNF는 공매도 쪽으로도 상위 종목은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매도에도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저는 최종 목표가요 13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NF는 사이버 트럭 그다음에 테슬라가 전기차 관련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종목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 테슬라가 10월 2일 날 실적 발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NNF도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네. 내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도 있지만 네.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유심히 봐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승했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누가 뭐 봉인 김선단인 줄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한 거 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십시오. 와, 저게 지금 약간 탐나네요. 저기 지금 여러분들
최고점인 것 같죠? 응? 아니에요. 만땅에 콩콩에 무슨 말이지? 그게? 맨땅에 헤딩이요? 아니요. 그럼요. 만땅에 콩콩 뭐 있었나 내 소땀이? 콩 난데 콩 심은데 콩 난다고요? 콩 심은 데 콩 심는 건가?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네. 앞으로 향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애리조나에서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양산 생산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 4680 원통형 배터리는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게 제 생각이고 오. 그리고 이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삼성 SDI도 지금 양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만간 이 4680 원통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삼성 SDI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종목도 유심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원수님, 네. 그 원통형 좀 보여주십시오. 자, 원통형을 왜 가져왔냐면 금양이 안 그래도 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나노텍이라는 기업에 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거 LNF는 지금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테슬라로 추정이 되는 그 기업의 9조 원 네. 가량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네네. 일단은 뭐 금양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이슈를 가져왔습니다만 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네. 응?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또 예전부터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계속 생산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좋게 아무리 내놔도 감사 보고서를 한번 늦게 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회사고 해도 안에서 넷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도 금양이 이 정도면 상한가이거든요. 근데 금양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윗골이 다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게? 어우. 지금 몇 프로대죠? 10%대입니다. 20 몇 프로까지 올라가다가요. 네네네. 자,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로 큰 소재를 일으킨 건 금양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 관련주가 계속 올라갔지만 오늘 중간에 이제 이 금양 하나만 올라가고 나머지 원통형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TCC 스릴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아까 그 전문가님 아기가 네. 이제 TCC 한다고.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하고 해야 하는데 이제는 나만 보면 이제 TCC 스릴러라고 얘기하고. TCC. 전 지금 우리 아이 지금 5살 다 돼가는데 아빠하고 얘기 안 하고 TCC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TCC들이 오늘 장 초반에 4% 인상 상승했었죠. 네.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핵심을 알려줄게요. 네. 여러분들 네.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40%입니다. 어. 딱 40%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은 10월달 안까지 다 끝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합시다. 네. 여러분들 네네. 만약에 금양이 이걸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LG 엔솔이나 삼성 SDI가 매우 급해지겠죠. 금양한테 다음 거래처 뺏길 수가 있으니까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또 언론에다가 내보낼 겁니다. 언론에다가 내보내면은 그와 관련된 수혜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니케돈 금간판을 제공하는 TCC 스릴러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CC 스릴러는 앞으로 낙폭이 추서되고 금리 인하 수혜주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해리스 관련주가 또 뭐다? 니비안이에요. 니비안이에요. 네. 왜냐면 니비안에 IT1이라는 서브차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네. 그 서브차 전기차가 인프레사 감축법에서 보존금을 제일 많이 받는 오. 서브형 세미트럭입니다. 그 서브형 세미트럭을 만드는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니비안이고 네. 그 니비안하고 연관되어 있고 니비안에 공급을 제공하고 있는 게 삼성 SDI이고 그 삼성 SDI 관련주에 엮여져 있는 게 바로 이 TCC 스릴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열심히 체크를 하시고요. 어. 우리 뭐 내기만 하면 뭐 이렇게 뭐 시간이 뭐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 금방 가고 있고요. 뭐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앞으로도 준비한 재료가 많은데 그거는 또 다음 주 우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은 저희가 숨은
더 많은 자료들 올려드릴 테니까 네. 마지막 1분 30초 동안 여러분들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자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의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도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이 한 뭐 밤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자료 올려주신다고. 이보세요. 제가 무슨 데스크탑도 아니고 자료 제가 올려. 무슨 뭐 무인기계입니까? 그런데 밤에는 자야죠. 저도 우리 아이하고 껴안고 어휴.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것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